자, 우리는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생물이 진화한다는 건 무엇이냐는 거야. 환경에 맞춰 변해가는 거야. 알았냐? 진화라는 표현은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데, 오랜 세월이야. 오랜 세월 동안에 얘가 그 환경에 맞게 진일보하는 거거든. 이거의 반대가 뭐야? 퇴화지. 니들도 퇴화된 곳 있잖아. 어디야? 꼬리. 그 증거가 뭐야? 꼬리뼈 라는데 알아? 다치면 엄청 아픈데. 그래. 날개뼈. 그게 날개는 아니야, 이 자식아. 내가 보기엔 너도 뭐 천사 되긴 몸무게가 좀 크고. 그지? 야, 실질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물들이 그 환경에 맞게 진일보한 증거거든. 그것이 원인이 뭐냐가 이 장에서 배우는 거야. 원인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 너네 가만히 보면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로 뭉치잖아. 그 판계야. 그지? 기억나냐? 그지? 그렇게 뭉쳐있는데 그 뭉친 그 대륙이 중생대 초기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해안선이 넓어지지. 생물 종이 급격히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 종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죽는 애가 있고 계속 살아남은 애들이 있잖아. 대부분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애들이 무슨 화석이라고 그래? 그렇지,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도 있는 애가 낫네. 너 거의 뭐 2달 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유성생식에서 자손을 막 배출할 때 유전자가 동일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치하겠지만 그 조합이 동일한 애들은 쌍둥이 아니고는 없어. 일란성 쌍생아 빼고는.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식이 나와도 다 다르거든, 특성이. 이런 걸 변이라고 불러. 유전적 변이. 물론 거기에 이제 돌연 변이가 나올 수는 있어. 정말 가끔. 근데 그 돌연 변이가 유전이 된다는 사실. 근데 그 돌연 변이가 유전이 되려면 그 환경, 그거에 다른 기존의 종보다는 더 적응을 잘하는 거지, 걔가. 물론 그런 돌연 변이가 나오는데 적응을 못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기형아라고 하잖아. 그런 애들. 사람으로 따지면. 실제로 아가미가 있고 손에 물갈퀴가 있으면 지금 나와봤자 뭐 바닷가에 살면은 좀 유리하겠지만 걔가 그거 갖고 물고기를 더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실 효과 때문에 전 세계가 물에 잠기면 걔만 살아남는 거야. 걔만. 물속에 들어가서 막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애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생물 종들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환경, 거기에서 뭐를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이 자연계가 걔를 선택했다. 그래서 걔가 우수하게 자손을 번창하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마무리는 자연 선택이야. 알았니? 그럼 첫 번째, 변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봐. 자, 변이야. 다를 이자라고. 결국 무슨 얘기냐?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같은 종, 이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 개체군, 이렇게도 말해. 개체군이란 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개체군의 엄연한 뜻은 우리 사막 여우하고 북극 여우가 종은 여우잖아. 근데 서로 다른 개체군이야. 모양과 그것이 이제 다르게 진화가 된 거 아니야. 뭐 사막 여우는 귀가 넓어서 열을 빼내기 쉽게. 북극 여우는 덩치가 크고 열이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귀가 작고 털이 많고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동일 개체군 내에서 암수가 개체를 뭐 할 때?
계속 유성 생식을 통해서 막 번식을 할 때 그들 자손의 개체가 형질이 같다 다르더라는 거지. 너희들도 같은 형제자매를 보면 남매들 사이를 보거나 자매들 사이를 보면 얼굴도 조금씩 다르고 잘하는 거 조금씩 다르고 성향도 다르잖아. 그 맨날 싸우잖아. 성향이 다르니까. 그지? 거기 보면 같은 종 개체수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게 가장 변이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해볼까? 야, 얼룩말이, 그렇지, 그 무늬가 있잖아. 이게 개체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야. 딱정벌레 뒤에 무늬가 있잖아. 이 개체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지. 하다못해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있고 얼룩말만 있는 건 아니고 호랑이도 있거든. 호랑이 그 무늬도 조금씩은 다 다르대. 지들 개체끼리는 안다고 하더라고. 냄새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개체들 사이의 형질의 차를 내놓는데 그런 형질의 차가 복잡할수록 그 개체군은 오래 보존되더라는 거야. 오래. 왜? 그렇게 다양한 형질의 차이가 있어야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도 적응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라고. 자, 거기에 보면 얘들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냐. 변이란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생긴다. 이런 말이 써 있어. 유전자 차이로 발생한다는데 생각을 해봐. 왜 유전자 차이가 생길 거냐는 거야. 이건 부모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미 결정되는 거야. 알았냐? 부모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결정된다고. 부모의 생식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23개야, 염색체가. 그런데 46개의 번호가 붙어야더라. 염색체. 1번부터 23번까지. 23번이 무슨 염색체인데? 성. 그렇지, 성염색체. sorry. 그 성염색, 지하철을 먹었더니 속이 좀 거북한데? 몰라? 못 먹어봤어? 먹었죠. 그지? 너는 못 먹었구나? 별로 안 맞아, 나한테. 먹어봤어? 거북해. 1번부터 23번인데 하다못해 23번 염색체 자체도 정자가 X가 들어있으면 딸이잖아. Y가 들어있으면 아들이고. 이해가냐? 근데 실제로 1번부터 22번은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쌍의 조합이 달라서 자손들의 형질 차이가 계속 생기는 거야. 1번 염색체가 2개잖아, 상동으로. 왼쪽이 오느냐 오른쪽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손의 형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개체가 가지는 유전자 차이로 발생한다는데 이 유전자 차이는 어디서 형성된다? 생식세포 제1 분열 시 결정된다. 요런 게. 알았냐? 그래서 걔들이 수정을 하게 됐을 때 태어나는 아이가 매번 다르다는 거야. 유전병이 걸리는 확률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다?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유전되어 발생하는 사실이다. 이건 바로 위에서 배웠잖아, 지금. 어차피 자손의 형질은 다 부모한테 받은 거야. 그치? 그런데 부모의 유전자 중에 어떤 걸 받느냐는 거지. 거기도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 그런 형질 차이가 생겨서 저렇게 개체, 동일한 개체 사이에도 형질 차이가 발생한다.
자, 세 번째, 변이의 예가 뭐가 있냐 그래서 변이에는 무당벌레 있지. 등에 있는 무늬 있잖아. 무당벌레. 그러니까 딱지 날개 무늬의 색. 그 다음에 얼룩말, 줄무늬, 그리고 달팽이들, 알았냐? 그 다음에 나비들 모양. 이해 가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사랑, 앵무새, 깃털새, 이런 것들이 개체마다 다 다르다. 그렇다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이미 여기서 밝혔지만 왜 개체 간의 형질차가 생기냐는 거야. 제일 큰 건 얘죠.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것은 그냥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말은 이렇게 했지. 말은 사실 부모에게 발현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야. 전혀 다른 형질. 근데 그게 부모에 없었을까? 더 깊숙이, 이제 유전학적에선 그래. 더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발현될 수 있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걔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이런 게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에 이상이 생긴 거야? DNA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사실 니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냐면, 자, DNA 유전 정보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가 많은 고등생물일수록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어떻다? 높다. 그런데 이 변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물론 진화를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인류학자들이라든가 동식물 학자들도 있지만 제일 변이가 두려운 사람은 세균학자들이야. 바이러스 학자들이고. 걔들이 변이를 시작하면 예방주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그 우리가 팬데믹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걔가 RNA 바이러스야.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몇 가닥. 그래. 그러니까 변이가 너무 심한 거야, 얘가. 3개월에 한 번씩 변이하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예방주사를, 백신을 만들잖아? 그럼 3개월이 지나요. 그럼 걔들은 다른 단계로 진화했다는 거야. 아, 물론 그 전에 있던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겠지만 진화된 건 못 잡는 거예요. 영원히 걔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바이러스도 못 잡고 있지. 걔가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옛날에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애들이 지금 코로나고 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변이 과정에서 진짜 말 그대로 돌연변이가 나와버리잖아?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야. 이미 있었던 거야, 거기에. 그 바이러스 중에 있었는데 얘가 그 환경에서 길을 못 핀 거지. 근데 환경은 계속 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 얘가 유일하게 산 거지.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고 이제 보통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얘가 살게 된 거야. 이러면 새로운 변종의 등장이야. 그게 언제 있었어? 그 홍콩에서 옛날에 결핵이 발생했는데 현재 쓰는 그 항생제가 먹히지 않는 거지. 슈퍼박테리아.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지금 결핵은 다 사라졌거든요. 제1종 전염병에서. 근데 그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물론 그 개를 이제 잡기는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거야, 개도. 있었는데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근근히 있다가 뭔가 좋은 숙주를 하나 만난 거야.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적응력을 키워서 이제 메이저 무대에 데뷔한 거지. 와, 니들한테. 그래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막은 거지, 인간들이. 그러려면 숙주를 찾아야 돼. 왜? 그 숙주는 이미 그 저항성을 갖고 있거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여튼 돌연변이가 있다면 두 번째, 아까 여기서 배웠던 거 있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 암컷, 수컷, 암수가 존재하는 거야. 생식세포 있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했는데 뭐가 조합하는 거야? 이 조합이 누굴까?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염색체의 다양한 조합 때문에 동생이 다르고 형이 다르고 언니가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서로가. 알았어요? 물론 전체적인 생김새는 부모의 그 어떤 성질을 조금씩 받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가 작은데 자식이 굉장히 커. 그럼 부모 어딘가 윗손에서 큰 분이 있었던 거야. 그게 뇌제제에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이 바로 개체 변이, 이런 변이들의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밑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서 그 분열 과정을 설명해 준 그림이 뭘 뜻하는 거냐? 제1분열에서 1분열 시 생식세포는 결정이 난다. 잠깐 제가 참고로 설명할게.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인데 일반적으로 분열을 우리는 동그라미 이렇게 8개로 표현하거든. 근데 8개의 표현을 잘 봐봐.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몇째 줄부터 두 개로 딱 나뉘어지니? 세로 넘어가면 여기서 두 개로 나뉘지. 이걸 몇 분열이라고 그래, 여기를? 이걸 제1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분열이 일어나니,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제2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얘라는 거야. 여기서 엄마, 아빠 분열 중에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줄 때 1번, 2번, 3번, 4번이 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오거든. 그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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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오느냐, 왼, 오 이렇게 오느냐, 오 이렇게 오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야, 조합이. 알겠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 2분의 1, 여기가 바로 유전적 다양성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럼 제2분열은 뭐냐면,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은 보장하지 않아. 그대로만 얘들이 분열하는 거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1분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개체변이도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얘들이 오랫동안 뭐 하려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뭐냐? 선택을 받으려면 얘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해? 결혼이라는 걸 하지,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 아이가 잘 되거나 뭐 하면 이제 뭐 몇 대에 걸쳐서 부를 축적하고 이러잖아. 어찌 보면 뭐 재벌가들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지금. 근데 그들이 과연 올바른 자연 선택을 받은 거냐는 사는 인생을 보면 알아. 뭐 급격한 자동차 사고로 누가 죽을 수도 있어. 재벌가인데 마약 중독 막 망나니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로 선택을 받았다는 건 죽을 때 봐야 알아. 너는 흙수저야. 몸이 튼튼해.
어떻게든 불의의 역경을 딛고 네가 살아남아서 9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자손을 막 번창시킨 다음에 네가 죽으면 너는 자연선택을 받은 거지만 재벌 2세야. 엄청 뭘 사고 막 그냥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어. 걔가 걸어가는 거는 비도 안 와. 막 사람들이 막아줘서. 근데 요절해. 2살에. 그럼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지. 분유, 고급 분유 입에 대기 전에 죽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인생. 그리고선 바로 흙수저. 아 진짜 그리고 1살에 죽어. 다시 부자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나 그 돼지 이런 걸로 나오는 거지. 부잣집. 그렇죠. 부잣집 개인데 태어나자마자 또 밟혀 죽고 뭐 이런. 부잣집 이제 일단 제일 오래 산 게 2살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숙제 안 해서 그래요. 어.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돌연변이를 하든 개체변이를 하든 이게 세대를 거듭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봐봐요. 바로 자연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딴 게 아니라 그 개체들이 환경에 맞게 진일보하는 것을 자연선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 적응하는 정도가 다른데 알겠니? 다양한 개체들을 갖고 있는 종은 그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다 해서 종의 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개체, 다양한 개체 중에 환경에 유리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 이게 자연선택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맨체스터 지방에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었던 거야. 같은 종이야. 응? 흰색 나방, 검은색 나방. 흰색 나방은 검은색 나방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은 거야. 검은색 나방이 왜 개체수가 적은가 봤더니 새들이 날아가다 검은색을 볼 확률이 상당히 좋은 거지. 주변 환경이 깨끗해갖고. 알았어? 뭐 이렇게 어떤 나무에 있어도 환경이 깨끗하니까 그 검은색이 눈에 확 띄고 흰색은 잘 안 띄는 거야. 근데 맨체스터 지방에 산업혁명이 이제 온 거야. 막 매연과 먼지가 들끓고 그래서 주변 도시가 시커매진 거지. 그랬더니 개체수가 확 바뀌는 거야. 흰색 나방은 개체수가 작고 검은색 나방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지. 많아지고. 자,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야. 이렇게 되면 있잖아. 흰색 나방이 완전히 뭐 멸종한다 이게 아니라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좀 더 많은 상태로 세대를 거듭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거기에 회색 나방이 나왔다. 이거 뭐야, 그럼? 돌연변이잖아. 근데 걔가 적용을 더 잘해. 그럼 걔네 개체수가 더 많아지는 거. 이해 가세요? 그게 자연 선택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택들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개체 중에 그 초록색 이파리와 유사한 색깔을 가진 애벌레들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잡혀먹잖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내가 아까 슈퍼박테리아 얘기했지. 그 슈퍼박테리아는 갑자기 태어난 돌연변이에 옛날부터 있었던 종일까? 케이스와요, 케이스. 그건 아니고 모든 개체는 있었던 거였어. 돌연변이도 어떻게 했어? 내가 유전이 된다고 그랬잖아.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항성을 가진 세균도 있었어. 그런데 그 막 자꾸 누가 죽는 거야. 정상적인 세균 저항력이 없는 개체수들이 죽는 거지. 그런데
계속 바이러스를, 우리가 세균을,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안 죽는 놈이 그 옛날부터 있었던 놈이었던 거야. 이제 발견된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걔가 왜 발견됐겠어? 살아남았으니까. 발견이 된 거야. 그전에는 극소수였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죽고 걔 개체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눈에 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걔도 죽이는 걸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 자연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은 뭐냐? 배경 포장지하고 색깔이 비슷한 것은 우리가 막 젓가락으로 뽑아낼 때 가장 마지막에 뽑게 되더라는 얘기야, 걔를. 이해가냐? 좀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색깔은 제일 먼저 뽑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뽑게 되는 그런 게 자연선택이라고. 알았어요?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 넘겨보세요. 자, 자연선택의 예가 있습니다.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선택. 그 그림은 교과에 많이 있거든요. 딱정벌레가 있는데 얘가 자연선택을 받아요. 어떻게? 저거랑 똑같아요. 아까 흰색 나방, 검은색 나방이랑 똑같다고요. 눈에 띄는 애가 있고 띄지 않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평상시에는 색깔이 옅은 딱정벌레들이 검은색 딱정벌레보다는 덜 잡아 먹는 거예요. 땅바닥이 하얘니까. 근데 산불이 난 거지. 산이 토양이 이제 시커멓게 끌렸다. 이제는 흰색 그 딱정벌레들이 잘 보이는 거지. 이게 자연선택입니다. 아셨어요? 충분히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쌤이 얘기한 거.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야. 야, 흰색과 검은색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잖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연선택의 부류가 달라진 거. 항생제 내성세균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있었던 애였던 거지. 지금까지 발견된 항생제가 6종류, 7종류 된 거 되거든. 최초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잖아. 그지? 근데 그것들로부터 살아남은 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세균이. 있었는데 현재 보이는 거야. 왜? 개체수가 많아져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죽었는데 걔들만 살아남았잖아. 그런 거야. 근데 어떠한 놈들도 멸종은 안 돼. 있어. 있는데 걔들은 순간적으로 자기 개체수를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시켜. 그래서 어떤 숙주를 장악하게 될 때쯤이면 주사 맞고 다 죽는 거야. 계속 있다니까.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어서 걔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항생제 내성세균은 다르잖아. 걔는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아파. 심지어 어떤 숙주가 죽어, 걔들 때문에.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제. 도대체 뭔 놈이냐? 그 걔에 맞는 맞춤 항생제를 또 찾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걔가 돌연변이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눈에 띈다는 거. 왜? 자연선택을 받아서.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선택 보세요. 얘 좀 웃기거든? 자, 남모양 적혈구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한테 안 좋은 거거든. 이게 사실 적혈구가 이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지, 적혈구가.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끝, 발끝 같은 조직들이 괴사달 우려가 되게 커. 산소 운반이 느리니까. 또 하나, 얘들이 우리가 모세혈관이면 적혈구 하나 지나갈 만한 크기인데 얘가 끝이 날카로우니까 자꾸 그 혈관을 파괴해. 그래서 어떻게 해? 피가 새는 거지. 그래서 좀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집단으로 발견된 거야. 중앙아프리카에서. 중앙아프리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애들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못 사는 곳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말라리아가 창궐해.
이 모기들이 이 말라리아 숙주가 어디서 사는 줄 알아? 정상적인 적혈구 내에서 살아요. 그 안에서 숙주를 갖고 얘가 적혈구에서 파괴하고 나오거든. 그래서 사람이 졸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잠오다가 죽어요. 고열에 시달리다 죽고. 근데 여기는 못 사는 거야, 이게. 이 남모양 여기에는.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부족들이 보면 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살아남았어. 단점이 뭐야? 10m 전진하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고. 애들이 산소호흡이 잘 안 되니까 오래 못 살아요, 우리도. 그런데도 걔들 부류만 살아남은 건 옛날부터 정상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가 있었을 거야, 동시에. 그래서 자꾸 정상적혈구는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데 얘들만 살아남은 거지. 알았어요? 이렇게 자연색을 받았다. 자, 페이지 25쪽. 그림은 다양한 딱지날개 무늬와 색을 가진 무당벌레예요. 자, 이런 형질의 차이를 뭐라 부른다고? 변이. 알았냐? 이건 변이. 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야. 개체가 가진 뭐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유전자, 뭐야? 유전자, 곧 유전 정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엇의 종류와 양의 차이가 난다. 니네 알지? DNA 유전자의 정보들은 대부분 무엇을 만드는 정보다? 단백질이야. 알았냐? 효소든 어떤 물질이든 단백질의 종류와 양의 차이. 그러니까 너희들 뭐 배우냐? 단백질의 양이, 그러니까 효소 양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거에 의해서 그 말이 이제 갈기가 갈색인데 없으면 흰색이 되고 이런 거 배웠잖아. 결국 그 차이라니까. 그래서 형질의 차이, 디귿. 형질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단계를 가진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야. 알았냐? 개체 변이는 이런 거더라, 결국은. 자, 세 번째. 원인은 뭐냐? 기억은 당연히 포함되어져, 돌연변이. 니은. 그렇죠. 이게 제1분열이라니까. 무작위 수정. 디귿. 야, 체세포 분열은 복제야, 복제. 무슨 말이냐면, 니네 키가 컸지, 요즘에. 키도 컸고, 뇌도 커졌죠. 그런 거 느끼죠. 벌써 용량의 차가 다른 걸 느끼지 않아요? 1년 전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죠. 그전엔 뇌가 작아서 조금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 병신 소리를 듣잖아요. 삐졌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몸이 커진다는 건 이 상대 생장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손바닥의 세포와 손등 세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손바닥이 커지려면 손바닥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술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커진다고 생각해요. 입술 세포가. 아, 좀 부끄럽겠죠. 손바닥 세포가 커져갖고 여기까지 와요. 손금이 여기까지 이렇게. 웃기는 거죠. 정상세포는요, 자기 범주의 수평 분열을 하고 어떤 경계에 다다르면 멈춰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딸세포 2개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라는 거죠. 절대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지우세요. 니을.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세포. 그게 니은이에요.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려면 암수의 무작위 수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자와 그 난자를 만드는데 사실 정자가요, 더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요. 난자는 하나 만들거든요. 하나. 난자는 딱 하나 만듭니다. 근데 정자는 1억 개 이상을 만든다고 한 번 만들 때. 알겠어? 근데 그 1억 개가 다 다른 거죠. 유전자 조합이.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래요? 1억 분의 1. 가장 우수한 정자가 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이제 난자가 이게 양쪽 난소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럼 정자들이 막, 질을 통해 들어와갖고 막, 난자가 안 나왔으니까 굴화성이 없어요. 걔가 뿜어내는 화학적 성질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막 신나게 달리면 아무 데나 가겠죠, 막. 에이. 그러면 수천 마리가 걔를 쫓아갈 거예요. 걔들도 방향 몰라. 1등이 가니까 쫓아가는 거. 와, 근데 맨 뒤에 있는 애 있죠, 막. 이러고 가는 애. 질질 끌고 가장 전능한 그 정자가 너무 빨리 간 거지, 앞에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른쪽 난소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난자가 나온 거야. 오, 예? 그게 니들이라는 거지.
가장 우수한 정자가 아닌 가장 품질이 낮은 정자가 유리랑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않기를 바라세요. 못 들었어요, 자느라고. 듣고 있어요. 꺼져요. 다 들었어요, 저. 저거 봐요, 손가락질 하는 거 보니까 그 꼴찌 중에 꼴찌가 된 거예요, 저건. 무슨 소리세요? 아우, 화내고 있어. 저 앞에 있던 철수 제치고 좀 제가 했는데. 저 딴 길 가네? 네? 딴 길로 새네? 네. 걘 네 형이야. 인사하고. 태어나지 않았어. 4번.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는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자연 선택. 자, 5번째.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무슨 말이냐? 처음엔 섞여 있었어. 개체 변이야. 알았냐? 그게 나지. 그러다가 포식자 눈에 띄는 놈이 다 잡혀먹어. 그게 마지막에 있는 누구야? 라지. 그래서 다와 같은 결과가 있고 결국은 가와 같은 결론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해가냐? 라라 다 가로. 6번째. 돌연 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살아남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자연 선택. 2번째. 자연 상태에서는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을 한다. 당연한 거죠. 변이 자체에 따라, 그러니까 개체 변이에 따라서 어떤 놈은 적응하고 어떤 놈은 못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자, 같은 붕으로부터 태어난 자손사에는 변이가 있지요. 그죠? 무작위 수정. 산불로 토양이 검게 변한 지역에서는요. 몸 색깔이 밝은 딱정벌레가 자연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맞아? 그래서 유리하지 않아요. 5번째. 같은 변이라도 선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6번째.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아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지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단이죠. 맨체스터 지방에서 왜 검은색 나방이 득세를 했어요? 인간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맞죠? 자, 이제 변이하고 생물의 진화,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진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화? 변이. 이거예요. 사실 적응과 진화라는 게 있어요. 적응이라는 건 자연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연성에 맞은 개체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체가 계속해서 더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이하는 거예요. 그걸 진화라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진화 정도 되면 뭐 선인장의 잎이라든가 아니면 고래의 앞 지느러미, 앞발이 진화, 이런 걸 진화라고 그러죠. 알았습니까?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퇴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꼬리뼈 같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화라고 얘기해요. 그죠? 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환경에 맞게 변한 건 적응. 오랜 기간은 진화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 개체 중에 자연 선택을 받은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살아남아서 결국 계속해서의 진화를 거듭한다라는 썰이 다윈의 자연 선택 설이에요.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자연 선택설을 처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자연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가지고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봐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어느 하나도 헛되이 태어난 것이 없다라는 종교적인 입장의 생명체에 대한 그런 관점이었어요. 종교도 그랬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죠? 개체가 다르다. 그리고 살아남는 놈은
몇 개체가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 전에는 집단. 물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그게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 반대급부로 이제 레닌의 공산주의가 나오죠. 반대급부로. 아니다. 우리는 부르주아를 멸시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 계급 해가지고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나오게 돼요. 이념의 대립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자유경쟁주의의 초석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상 자체가. 이 사람의 이론을 가만히 보세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보시면 처음에는 다양한 개체가 태어난다예요. 누구든 태어난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과잉 생산이라고 불렀어요. 자, 과잉 생산은 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가 나왔을 것이다. 그 중에 특수한 어떤 특별한 개체만 뭐를 받는다. 자연 선택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 자, 이게 바로 자유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낸 계획인 거죠. 자, 어차피 약육강식인 거예요. 잘난 사람은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된다는 얘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면 뭐를 받았다? 자연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사회는 얘가 나온다 이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에요. 무조건. 이걸 통해서 선택된 애들은 뭐를 하더라? 진화를 하더라.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유전을 하게 되고 진화를 하게 된다는데, 자, 이 사람의 이론에 뒤에 유전과 진화가 나온 건 뒤에 과학자들이 붙인 말이고요. 사실 이 다윈은 멘델 이전 사람이에요. 멘델이 무슨 말 했어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유전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다윈은 그 시대엔 유전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과잉 생산을 통해서 개체 변이가 생기는데 그 다양한 형질은 어디서 왔어? 당연히 부모 세대에서 온 건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원리를 몰랐으니까. 그냥 다양하게 개체가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또한 부모의 형질에서 나온 건데.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좀 뭐한 게 이 개체 변이 중에, 그래서 이렇게 자연 선택을 받고 생겨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예를 들어요? 기린의 예를 드는 거야. 기린. 원래 기린은 이런 거죠. 이 개체 변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목이 짧은 놈도 있고 목이 긴 놈도 있고 이런 식의 개체 변이 곡선을 갖는다. 응? 봐봐, 이게 개체수거든요. 거기에 목의 길이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올수록 길고 이쪽으로 올수록 짧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뭐를 받는다? 자연 선택을 받았다 이거. 목이 긴 기린이. 웃기는 건 목이 긴 기린 이 개체 변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합니다. 느티나무 잎을 땄는데 입이 작은 놈이 있고 중간 놈이 있고 큰 놈이 있던 거지, 이파리가. 그래서 큰 놈을 교배해서 키웠더니 또 이런 곡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시골에 가면 이제 가을이 지나면 처마 밑에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서 말립니다. 근데 그 옥수수가 굉장히 커요. 알도 굵고요. 왜? 수확을 한 옥수수 중에 어떤 거죠? 가장 우수한 품종을 그 다음 해에 종자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걔를 심었을 때 다 그런 놈이 나오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고 큰 놈이 또 나오더라. 물론 큰 놈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는 건 보이지만 개체 변이 곡선은 안 변하더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개체 변이는 그대로 또 나타난다는 것이 나와서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왜 계속 지금까지 믿어오느냐? 증거가 너무 많아요. 누구처럼? 대륙이동설처럼. 너무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작은 길이는 자연 선택으로부터의 부정을 당했다. 그래서 걔는 소멸하고 목이 긴 길이만 살아남아서 세대를 거듭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한계점은 뭐라고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해지는지를 설명을 못한 거죠. 멘델 이전 사람이니까. 알았니?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증거, 다양한 생물의 출현, 그 다음에 진화, 이게 증거예요. 자,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올수록 생물은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를 계속 반복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번성한 애들이 있고 사라진 애들이 있었어요. 뭐 특별하게 5번의 멸종기간을 거쳐서 계속 유지해서 산 시상화석의 어떤 종류도 있지만 표준화석이 된 대표적 멸종동물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식물이나 동물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걔들이 진화한 계기가 뭐냐는 거죠. 계속. 그리고 다양성이 많아진 계기가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요. 멸종이 5번이 있었지만 다양성은 더 커졌어요. 그건 환경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잖아요. 이러한 많은 개체 변이를 통한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색을 받아서 걔들이 계속 진행해 왔다. 그 얘기의 증거가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양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게 됐어요?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 변화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 봐보세요. 생태계 환경이 다양함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자, 다양한 환경 변화면 자연 선택에 대한 다양성이 있었겠죠. 자, 어디는 수온에 맞게 자라야 되고, 어디는 건조한 상황에 맞게 자라, 이런 조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생물들의 다양성도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사실 이 전반적인 얘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륙이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생대 말의 판교에서 곤도와나 대륙 이런 거에서 막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안선은 넓어졌죠. 위도도 서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근데 그 속에서 두 번째 자연 선택설이 어떤 영향을 줬나? 거기 보세요. 여러 종으로 진화한 핀치. 자, 이 진화한 핀치라는 건 누구냐면 메스예요, 메스. 요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이 10여 년을 관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처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종류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들었는데 섬마다 정착을 한 거죠. 섬과 섬은 사실 핀치 새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리예요. 근데 점차 그 섬의 조건에 맞게 핀치 새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는 다른 개체군이죠. 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핀치 새들도 그 환경에 맞게 자연 선택을 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거기 봐요.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뭉툭한 핀치는 없었냐고요. 거기에 있어요.
뾰족한 핀치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고요. 걔들만 남은 게 아니라 걔들이 더 줄을 이뤘다는 것이 얘들이 얘 이론이에요. 또 하나, 열매나 이런 것들,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씨가 많은 섬에서 살아남았다. 그럼 뾰족한 핀치새는 없었냐고? 있었다고요. 있는데 지금 넓적하고 납작하고 부리가 짧은 이런 애들만 많이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자연 선택입니다. 알았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섬 환경에 적응한 이것이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서로 다른 개체군이 된 거죠, 얘들이 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뭉뚝한 곳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뾰족한 애들도 있긴 있다 이거죠. 걔들이 살아남았다. 자, 1번 생물 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세대 내에서 빠르게 났다 진화는 오랜 기간이라고 했어요. X.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출발이 변이니까요. 진화의 결과 지구 생물종이 다양화됐다. 맞아요.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아닙니다. 우수한 형질이 아니라 자연 선택된 애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종합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였다. 맞습니다. 과잉 생산. 알았습니까? 개체 변이. 거기에 생존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걸리기만 해라. 이 이론을 따른 애들이 미국의, 이건 이렇게 옛날에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그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의 그때 1960, 70년대 생각은 뭐였냐면 애를 무지하게 낳자요. 한 놈만 성공하면 된다 이거죠. 걔가 나머지 애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흑인들 많죠. 그 한번 뒤 봐보세요. 걔 매니저가 동생이고, 그 매니저 회사가 지 형이고, 로드 매니저가 막내 동생이고, 다 먹혀서 먹어 살려요. 그래서 임신 촉진제를 맞아서 그러면 남자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5, 6개가 나와요. 그거 다 수정해도 5명이잖아, 쌍둥이가. 근데 거기에 막 일란성 쌍생아까지 나와봐요. 8쌍둥이까지 최대 기록이라니까요. 한 번에 8명, 개 돼지도 아니고 그냥 쏟아 붓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이게 뭡니까? 과잉 생산. 그 다음 개체 변이,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을 받는 거죠. 걔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나머지도. 그럼 이거 다윈의 자연 이론을 깼잖아요. 그죠? 이 큰 놈이 다 먹여 살렸잖아. 같이 뭐 하는 거야? 진화하는 거야, 이제 걔들이. 그 집안이. 인간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고. 뭐 때문에? 배려. 끌고 가는 거. 이것 때문에. 동물에서는 없어요. 동물은 자기가 왕이다 다 죽여요. 그런 건데 우리 인간들은 학연, 지연. 우리나라 개판이지 그것 때문에. 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이거 맞죠? 3번. 자, 4번. 다윈은 개체 사이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유전의 원리를 사용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했는데 왜 개체 변이가 생겨? 왜 서로 다른 형질의 차가 발생하지? 글쎄, 이렇게 된 거죠. 유전이란 말을 몰랐으니까. 세 번째, 핀치새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종의 핀치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 니네 갈라파고스 하는데 니네 이게 유명하긴 하지. 버뮤다 삼각지에 있다. 그럼 딱 알아들을 거야. 버뮤다 삼각지에 있거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서쪽, 동태평양 쪽에 있어. 남태평양이죠, 거기. 자, 거기에서 각 섬에서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핀치가 태어났는데 각 섬에 무슨 환경에 적응하는 먹이 환경인 거야. 얘들이 잡아먹는 먹이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뭐를 받아서 자연 선택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각 선마다 핀치가 종류가 주가 되는 종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증거입니다, 증거. 자, 넘겨보세요. 이제 숙제가 쭉 있죠? 실력 업까지 해오셔야 되고요. 이제 32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얘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점점 진화를 거듭해오고 자연 선택을 받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작 이거를 통해서 생물이 다양해졌는데 이 생물 다양성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또 하나, 생물의 다양성이 영향을 받는 게 과연 어떤 다양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배워요?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두 번째 종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죠? 개체 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체가 갖는 형질의 차이. 여러분,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제 몇 분열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생세포. 그렇죠. 1분열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상동염색체가 반으로 줄 때, 물론 그런 뭐를 만들었어? 생세포를 만들었을 때 무작위 수정이잖아. 내가 아까 예로 니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가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여러분들은 줬고 여러분들은 조느라고 웃고 있었죠? 네. 얼탱이 없는 것들. 분노하지 않고 조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즐겁게 웃어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체 변이 과정이 다 이거예요. 아까 뭐뭐 배웠어요? 무당벌레 등무늬, 그 다음에 얼룩말의 줄무늬, 그 다음에 앵무새, 사랑 앵무새의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저거예요. 유전적 다양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바지락 껍데기. 바지락이라고 하는 개체군이 있잖아요. 이 껍데기 무늬와 색. 여러분, 바지락이 뭔지 알아요?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입니다. 그 다음에 헬리코니우스 나비의 날개 무늬. 뭐 이렇게 거창한 애 말고 얼룩말 줄무늬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별 불가사리 무늬와 색. 자, 요 정도면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 없고. 알았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자연 선택받기에 뭐하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곧 오래 살아남는 애들이 많다는 건 그 지역 단위 공간 안에 종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종 다양성은 뭐냐?
서로 다른 개체군의 다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아있느냐, 이게 종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 내 개체군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체군이 뭡니까? 생물종을 말해요. 서로 다른 개체군이겠죠. 이게 많으면 결국 균등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이 다양성이 넓잖아요.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으면,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어떠면? 균등하면. 잘 봐요.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거, 생물 종의 수가 많다라는 것도 되지만, 요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보시면 생물 종의 분포 비율 있죠? 이게 커도 바로 종 다양성이 큰 거예요. 생물종이 동일할 때 분포 비율이 커도 종의 다양성이 큰 거라고. 밑에 그림 나무 보이죠? 왼쪽에 가에는 A, B, C, D 네 종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네 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종이 똑같죠? 종류 네 종류로. 근데 오른쪽 표에 보니까 가는 그 비율이 균등한데 나는 어때요? A하고 D가 급격히 작죠. B도 좀 작은 편이고. 이러면 종의 다양성이 가보다 적다고 얘기해요. 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종이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봐요. 생물 종이 동일할지라도 그 분포 비율이 균등할 때 종의 다양성은 크다라고 합니다. 이거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세 번째. 얘는요, 종 다양성보다 좀 더 큰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생물적 요인을 갖고 다뤘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들어와요. 거기에,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뭐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빛의 양, 그 다음에 환경? 강이 있느냐, 모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거든. 이걸 다 포함한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큰 전체 집합이에요. 거기에 얘를 포함하고 거기에 얘를. 그러니까 뭡니까? 잘 보세요.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딱 보면 알아요. 갯벌 뭐 이런 거. 뭐 습지 이런 것들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아, 생태계 다양성이구나. 뭐 툰드라 어려운 말인데 한대 사막이에요. 풀 요만큼 나는 거. 그 다음에 열대 우림 이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인데 여기에 얘들이 사는 거죠. 다양한 종이. 여러분 종 다양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될까? 자, 종 다양성이 크다는 건요, 먹이 사슬이 어떻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생태계는 어떻다라고 본다? 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태계는 안정하다. 왜요? 우리도 밥이 없으면 뭐 과자 먹고 빵 먹고 이러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안정된 거잖아. 먹을 게 밥밖에 없으면 큰일 나죠. 밥이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마지막, 생물 다양성의 요소와 기능인데 우리는 어느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 결국은
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일단 생태계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종의 다양성이 받쳐줘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세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생물 다양성이 유지된다. 알았니?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하나 한번 볼까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은 이미 여기서 봤죠.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려면요, 생태계마다 다양한 먹이 사슬이 존재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클수록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기가 쉽다. 여러분, 순간순간 생태계 평형은 깨져요. 산불이 났어요. 외래종이 유입됐어요. 뭐 해도 깨지기 쉽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자정 효과라고 하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에 보면 요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입는 거, 면이나 목화 이거잖아요. 견, 비단 있잖아요. 그 누에꼬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복을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당연한 거고요. 쌀, 보리, 뭐 이런 것들, 유실수들, 과일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재, 튼튼한 목재는 주거를 만드는 데서 쓰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그 다음 의약품 원료인데 여러분 첫 번째 그림하고 마지막 그림만 잘 봐두세요. 버드나무 잎 있죠. 버드나무, 수양보들. 그 봄에 여러분들 딱 자르면 새순 껍데기 싹 벗겨지고 안에가 하얘요. 액체가 흐릅니다. 그거 쪽 빨아먹지 마요. 오바이트합니다. 그게 살리실산이에요. 그 살리실산과 아세투산이 만나면 아스피린이라는 해열 진통제의 원료입니다. 최초의 해열 진통제. 지금 먹지 않지만. 왜? 그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잖아요. 그게 산성이 좀 덜 하거든요. 아셨어요? 그 마지막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이잖아. 최초의 항생제. 알았습니까? 다른 세균을 죽이는 거. 거기 해열 진통제 원료가 되는 조팝나무, 발음 잘해야 돼요. 이 조팝나무는, 이 조팝나무.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디기탈리스. 그 다음에 암 치료제의 원료는 주목. 이런 것들.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다음에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제공했는데 생물 자원 중에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미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합니다. 근데 옥수수 수출하고 자기들도 소모하고 남은 걸 어떻게 하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얘를 발효시켜요. 그럼 뭐가 나오죠? 에탄올이 나와요.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연료로 씁니다. 그 에탄올을. 알았죠? 이런 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는 뭐 당연히 여러분, 요즘에 이슈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관광자원이라는 거 있죠? 이 생태계 다양성, 이런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은 관광자원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우림을 갖고 있잖아. 아마존 우림. 뭐 페루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마존이, 걔들은 그래요. 막 IMF 같은 데서 돈을 이제 갖다 쓴단 말이야.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일단, 야, 용금 이제 갚아야지. 그러면, 아유, 어쩔 수 없네. 아마존 개발해야지. 그러면, 아,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걔는 이제 환경 보존 구역이거든, 거기가. 근데 그걸 자꾸 파괴를 하면, 뭐 사실 지구의 심장이 허파니 뭐 이러는 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파괴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지구상에. 그 위험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물 자원이나 동물 자원도 아프리카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관광 자원으로. 그래서 뭐 코끼리 보, 뭐 사자 보, 동물 보, 케냐 국립보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사람들 수십 달러씩 입장료 받고 들여보내고 막. 그 정도로. 알겠습니까? 이게 관광 자원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관광 자원. 아닙니다. 저는 제1의 관광 자원이 앞으로 DMZ가 될 거예요. 거기가
지금 거기는 뭐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너무 춥던데. DMZ요? 춥다고요? 가봤어요? 생태계 다양성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더워요. 추운 날 간 거죠.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멧돼지, 고라니, 사슴도 뛰어다니고요. 지뢰, 펑. 그거 봐요. 전혀 생물이 아닌 애를 끌어들이고 의인화시키고 지뢰가 왜 뛰어다닙니까 거기를? 부끄럽죠. 자, 1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다. 가가 생태계 다양성, 나가 종의 다양성, 다가 유전적 다양성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됐죠? 두 번째, 제주도에는 해안, 산, 습지, 초원,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 색, 종의, 아니야, 유전적 다양성이 되고요. 숲에 참나무, 소나무, 다람쥐, 이건 종의 다양성입니다. 거기 종의 다양성에 여러분 분해자도 들어간다, 분해자. 곰팡이,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자, 생물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 다양성은요, 일정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 맞아요. 다음, 유전적 다양성은요,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끄럽다. 같은 생물 종이에요. 같은 개체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다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에는요,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서로 상호관계. 4번, 면적이 같은 두 지역 하나에 서식하는 생물종 A, E를 나타낸 건데 이게 바로 종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가에는 있는데 나에 없는 게 누굽니까? 수달이죠, 수달. C 없어졌죠? 맞잖아요. 생물종의 숫자, 가는 5종인데 나는 4종이에요. 수달이 없어져가지고. 자, 표에 각 생물종의 개체수 써봐요. 가는 A는 몇 종? 2개, B는 4개, C는 1개. 이게 수달이죠. D는 3개, E는 3개. 총 개체수가 13개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요, A가 1개로 줄었어. B는 5개로 늘었네. 수단 없지? 0. D 물고기는 2개. E 물고기는 5개. 총 개체수는 13개. 똑같아.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죠. 균등도 떨어지고요.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가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자원은 빈곤해집니다. 아셨어요? X.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계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죠?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맞고요. A. 4번은 무조건 X죠.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보존. 여러분,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뭘 것 같아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 서식지를 넓히는데 살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뭐를 개간을 해요?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에는 잡초들이 많죠. 종의 다양성이 풍부했죠. 근데 걔를 밀어버리고 밀을 심으면 종의 다양성이 확 줄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자, 세 번째, 생물 다양의 감소 원인. 생물 감소 원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존이야 뭐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차원이니까. 처음에가 뭡니까? 감소 원인. 서식지 파괴죠. 이거는 어찌 말하면 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그렇게 파괴해서 우리가 만약에 농경지를 짓는다 그러면 종이 단편화되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산림을 벌채하고 습지를 매립하고
이렇게 되면 종이 어떻게 된다? 단순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 서식지 단편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실 서식지 단편화는 제일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도로 건설이 제일 위험해요. 뭐가 더 위험하다 이것도 아니지만 도로를 건설하면요, 지역을 양분화시켜요. 이 도로가 많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나눠버리면 선생님 그러면 독자적으로 자연 선택을 받아서 핀치세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도로 건설이 왜 단편에서 무섭냐면요, 우리가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여기 애들은 그래도 시끄러운 거 참으면서 사는 애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쯤 사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는 애들은요, 아예 모든 깊은 산 속에 사는 생물들이잖아요. 외지에 인간하고 접촉이 전혀 없고 소리에도 민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서 저 깊은 속에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만약 여기 사이를 누가 도로를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당장 빨간색 애들은 다 이주 아니면 전멸합니다. 파란색도 얼마 안 남고요. 노란색 애들만 살아남아요. 자연선택. 종이 간편화된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서식지 단편화가 매우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다리를 놓쳐. 뭐예요 이게? 생태계 다리.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남해. 사실 이거 가장 큰 게 뭐예요? 이제 놀이문화가 아니에요. 뭐에 좋다더라. 뭐 이래갖고 이제 다 잡혀먹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외래종, 외래생물 유입.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정이 금방금방 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뭐뭐 왔었어요 예전에? 베스 왔었죠. 황소개구리 왔었죠. 이거 누가 다 먹어요 요즘에? 인간. 수달이 다 먹고 있죠. 그죠? 걔들이 그 최상위 포식자로 걔들을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미국까지 빨간색 개, 수달이 아주 잘 야무지게 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옛날에 흰솜 털나방이 왔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왔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묻혀온 거죠. 흰솜 털나방이 전국에 있는 소나무 그 액을 다 빨아먹었어요. 그 국토의 한 30% 소나무가 다 죽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고. 그래서 농림수산부 이쪽 애들 있잖아요. 야, 이씨 이거 어떡하냐, 대책을 세워라. 근데 3년 되전에 걔들이 전멸했어요. 왜 그랬느냐? 외래종이 유입되면 기존에 있던 토착종이 있죠. 봐요. 눈치를. 새들이 눈치를 보는 거. 털 북실북실 생기는 놈들이 막 자꾸 많아져. 처음엔 걔들도 그럴 거예요. 저거 먹어야 되나 싶었을 거야 아마. 처음 봤으니까. 근데 걔들이 많아지네? 그러면서 걔들이 많아지면 다른 개체군이 줄잖아요. 먹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데 차라리 저거 먹고 죽자. 용기 있는 새가 한 마리 딱 먹었단 말이야? 오, 맛있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걔가 먹기 시작하니까 주변 애들도 용기가 생겨서 다 먹어버린 거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초원에서 흰색이라니. 아주 자연 선택에 반하는 애들이잖아요. 멸종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 중국 매미 유행하지 않았어요? 빨간색? 까마귀가 다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외국은 아직도. 외국이 실패한 사례가 뭐 있습니까? 저기 일본이 이 밑에 쪽 오키나와 지역에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뱀이.
그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요. 1년에. 그 사람들이 뱀을 잡아 죽이기도 그렇고, 이거 독을 어떻게 뭐 해독제 만들고 막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이 매번 죽으니까 안 되겠다. 저 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게 없을까 하다가 몽구스라는 짐승 알아요? 뱀 잡아먹는 애? 막 코브라도 잡아먹고 개를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풀어놨죠. 그때 이 새끼가 잡으라는 뱀을 안 잡고 주변에 애들 다 잡아먹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은 몽구스가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뱀을 잡아먹는 그림이었던 거야. 근데 주변에 그렇게 먹을 게 널렸는데 왜 걔가 목숨 걸고 뱀하고 싸우겠냐고. 근데 그게 패착이 된 거야. 몽구스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거지. 걔 북상을 하기 시작해. 펜치를 치고 못 넘어오게 잡고 사냥하고 막 넘어와. 나몰라라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거 알아요? 담비 노란색 그 일제시대 때 뭐 데리고 들어갔다며요. 그 이뻐하고 작살 내놨어요 일본. 우리나라 가물치 미국 갔다가 작살 내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외래종이 유입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옛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호주에 뭐 대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입국했는데 몇몇 선수들이 그 축구화에 있는 흙을 안 떠는 거야. 우리나라 흙을 돌려보냈어요. 입국 거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흙 떨고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외래종의 유입을 엄청나게 막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 환경오염, 당연히 환경오염도 일몫을 하죠. 다 죽겠죠. 환경오염, 인간이 힘을 써가지고 무너진 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어디 공원인가 그 공원에서 그 늑대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막 사슴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걔들이 뿌리까지 다 캐먹고 난리 난 거야.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늑대를 한 10마리 넣어놨대요. 6개월 만에 다시 원상복귀. 걔를 잡아먹어 주니까. 그리고 또 이건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누구냐 걔 짐승 뭐죠? 보호 만드는 애들. 저기 나무로 뭐 쌓아가지고 비버 걔를 강가에 그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저 비버 저 새끼가 자꾸 댐 만들어서 물을 가도 저거 뚫으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비버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볼을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새가 떠나고 물고기도 없고 막 환경오염 시작되고 그래서 비버를 몇 마리 갖다 넣어놨대요.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애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여를 해서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거다. 인간도 생태계 한 구성 일원이지 신이 아니라 이런 이론이 많죠.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인 노력은 잘 보세요. 지 분수를 알고 자기 질환껏 사용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일단은 건설 쪽, 그 다음 외래종의 유입 쪽, 그 다음에 검역, 환경오염 관리, 국제적 노력, 국제협약이에요. 거기 람사르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 습지, 우리 우포늪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람사르 조약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약을 몇 개는 외우셔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알겠니? 말 안 한 건 언급 안 해도 되고요. 자, 1번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요. 외래 생물 유입입니다. 가장 큰 게 얘예요, 여러분. 얘가 가장 커요. 종을 자꾸 파괴하는 거, 감소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관여예요.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 그래서 X입니다, 이건. 외래생물 유입은. 왜? 이건 스스로 자정하니까. 자, 숲의 나무를 베어내면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당연한 거였죠. 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지. 이게 뭐 국민윤리 시간도 아니고. 불법 포획, 남획, 환경오염 모두 다양성을 감소한다. 맞죠? 자,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 외래종이라고 그래요. 외래종, 외래생물.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산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좋은 구조물, 위 연결하는 거 생태계다리라고 해요. 생태통로. 알았습니까? 이거 도속도로 저기 어디 당진고속 이런 데 많잖아요. 생태도로. 자, 국제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이에요. 생물다양성 협약. 알겠습니까? 그럼 숙제가 많아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안 올 거면 뭐 어디까지 해와야 되느냐 여러분 잘 봐요. 페이지 49쪽까지 해오셔야 돼요.